손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뇌와 손은 어떤 다른 신체 부분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손동작이나 악수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처음 악수로 5에서 7번 정도 손을 흔드는 순간 파워게임이 시작되면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 옛날부터 손바닥을 펼쳐 보이는 자세는 진실, 정직, 충성, 복종을 의미했다. 지금도 선서를 할 때 손바닥을 펴고 가슴 위에 포개는 경우가 많다. 법정에 나온 증인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할 때 왼손으로 성경을 들고 오른손은 재판관을 향해 손바닥을 펴서 위로 들어 보인다. 상대가 정직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손바닥에 집중하자. 손바닥이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개가 항복과 복종의 표시로 손을 내밀어 보이듯이 사람은 자신이 무장을 하지 않았으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손바닥을 펼쳐 보인다. 마음을 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개 상대에게 손바닥 전체 혹은 일부를 내보인다. 이 역시 무의식적인 보디랭귀지다. 이런 동작을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숨길 때 손바닥을 등 뒤로 감추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밤새 밖에서 놀다 들어와 아내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 주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껴서 손바닥을 감춘다. 하지만 아내는 손바닥을 숨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반면 여자가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을 때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부산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남자는 거짓말을 할 때 보디랭귀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자는 거짓말을 할 때 바쁜 척을 한다. 판매원들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할 때 고객의 손바닥을 살펴보라는 교육을 받는다. 같은 말로 거절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유를 말하는 고객은 손바닥을 내보이는 반면 거짓말을 하는 고객은 손을 숨기고 있을 확률이 높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흔히 하는 동작이다. 보디랭귀지에서 손은 성대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손을 감추는 것은 입을 다문 것이나 마찬가지다. 능숙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거짓말과 조화시키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할 때 나타나는 보디랭귀지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묘한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자세는 순종적이고 비위협적인 몸짓으로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런 손짓을 사용하며 부탁을 하면 상대는 강요를 당한다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상대의 발언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권한을 이양한다는 자세를 취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도 있다. 악수는 신뢰와 환영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악수를 청하기 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나는 환영받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기꺼이 반기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가? 영업사원들은 초대 없이 혹은 예고 없이 고객에게 찾아간 경우 먼저 악수를 청해선 안 된다고 교육을 받는다. 고객이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악수를 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이 먼저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 고객이 악수를 청해오지 않는다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목례를 하면 된다. 또 기억할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먼저 씩씩하게 악수를 청하는 여성이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가 즐거워 보이긴 하지만 왠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순간을 사진으로 찍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이 보일 것이다. 첫째, 상대의 얼굴은 분명히 당신을 향한 채 미소를 짓거나 끄덕이고 있다. 둘째, 그러나 상대의 몸과 발은 당신이 아닌 다른 방향이나 출입구를 향하고 있다. 몸이나 발이 향해 있는 방향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방향을 나타낸다. 대화를 나누다가 한쪽이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뜨고 싶어지면 그의 몸이나 발이 가장 가까운 출구 쪽으로 향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대화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의 관심을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거나 차라리 선수를 쳐서 먼저 대화를 끝내야 한다. 상대방의 정면에 똑바로 서서 강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옆쪽으로 비켜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친근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고 목표 지향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양쪽 몸을 각각 45도 정도 비켜서서 두 사람의 몸에서 연장된 선이 만나는 점과 90도를 이루면 된다.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정면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여자는 후면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뒤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한다. 따라서 처음 만난 남자 앞에 정면으로 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남자라면 상대는 정면 접근을 공격의 의미로, 당신이 여자라면 이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이 남자라면 여자에게 다가갈 때 일단 정면에서 접근했다가 차츰 45도로 각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다리를 꼬고 앉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대에게 관심이 있거나
상대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다. 이때 상대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상대 역시 당신을 향해 다리를 꼬고 앉을 것이다. 두 사람이 더 친해지면 서로의 행동과 몸짓을 따라하게 된다. 발은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나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화살표이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한 비언어적 단서로 여자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여자도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의 발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아채고 남자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 여자는 양발을 나란히 모으고 서 있지만 결국은 가장 관심이 가는 남자를 향해 발끝을 내밀 것이다.